그러면 이제 우선 보면, 너희들은 이제 금방 알겠지만 이 문제를 탁 이렇게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쓰면은 너희들은, 아, 맞아. 그래, 금방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딱 보면 선생님 외우셨군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 외운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원래 어떻게 한다 그랬지?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은 순서대로 푸는 거야. 곱하기 하고 나누기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순간,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잖아. 아파.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기 싫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일장에서 배웠죠. 몇 진법? 10진법이니까 항상 10진법은 10은 2 곱하기 5니까 2하고 5가 만나는 순간 아주 즐거워야 돼. 딱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2가 몇 번 있는지 5가 몇 번 있는지를 봐서 그걸 곱해서 0을 일단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노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25는 5가 2개고 4는 2가 2개니까 2하고 5가 2번이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100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걸 나누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지. 이걸 교환법칙이라고 하잖아. 교환을 해.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7이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계산을 갖다 25 곱하기 4 곱하기 14 나누기 2 해서 이게 7이니까 7, 100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취지야. 이 공부하는 취지가. 이거 빨리 어떻게 쓰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거냐.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걸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건 계속 영원한 숙제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칙 계산에 일반 원칙이 있고 이것을 일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게 원칙들이라든가 십진법이라든가 이런 걸 교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을 할 거냐. 이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을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 신속한데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 또 정확한데 너무 뭐 며칠 걸린다. 그것도 안 돼. 그 두 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럼 우선 사칙 계산 일반 원칙을 보면은 우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게 섞여져 있고 괄호가 있으면 항상 먼저 뭘 하지?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괄호를.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을 계산하고 제일 나중에 덧셈, 뺄셈 순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원칙이잖아. 물론 가로에서 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런 형태로 가지만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근데 괄호를 쓰는 이유는 이제 괄호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결합법칙에서 많이 써요. 그냥 계산 순서를 바꾸려고. 그리고 곱셈, 나눗셈끼리 되어 있는데 이게 섞여져 있다. 그럼 이것도 왼쪽부터 차례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덧셈, 뺄셈도 섞여 있는 경우에도 왼쪽부터 차례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대원칙인데 별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데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려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것도 없어. 이거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보면 이제 우선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이 왜 필요하느냐. 수학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것은 전제 조건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계산이 부정확하면은 내가 이거 머리가 나쁜가 뭐 이러잖아. 또는 속도가 느리면 또 안 돼.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이 정확하고 신속한 것은 이 수학의 계산 법칙과 십진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아주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죽어라고 노동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계산을 순서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하고 또 정확성이 또 떨어져. 시간 많이 들다 보면 또 에너지가 탕진이 돼. 그러다 다른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게 힘이 딸려서 또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또 이게 저기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래서 덧셈, 곱셈의 교환 결합 법칙과 십진법 원리를 이용해서 이 간단한 것은 별 의미가 이게 사용이 별로 필요 없잖아. 근데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알았지? 그래서 그다음에 2번 교환 법칙을 뭐냐면 위치를 바꾸는 거야. 위치를 바꾸는 건데 교환 법칙에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있어. 두 가지. 덧셈의 교환이라는 것은 말 자체 여기 말 써 있잖아.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거잖아. 물물 교환할 때. 그래서 한문을 잘 해야 한다고. 교환은 위치를 바꾸는 거야.
위치를 바꾼 좌우를 서로 바꾸어도 두 수의 합은 변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 이처럼 두 개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할 때는 문자로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야 돼. 이론을 설명할 때는 문자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자가 숫자를 다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증명이라든가 어떤 것을 이론을 설명할 때는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숫자로 하면 하나의 예야, 이건 하나의 예. 그다음에 곱셈의 교환법칙도 마찬가지. 곱하기 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같으니까 이것을 문자로 쓰면 이렇게. 곱셈 나누, 그 대신 덧셈하고 뺄셈의 교환법칙은 성립하는데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뺄셈과 나눗셈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2 빼기 3은 3 빼기 2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은 반쪽짜리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 2 빼기 3이 할 때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가로를 치기도 하고 이제 아직 중학교가 아닌 단계에서 앞에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같이 움직여서 2 빼기 3은 3 빼기가 성립 안 되고 요와 같이 하면 가로를 쳐서 하면은 성립이 되고 또 2 나누기 3은 3 나누기 2가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역수를 취한다든가 나누기 비호까지 같이 움직이라고. 부호를 같이 움직이면 성립이 돼서 결국은 4개가 다 활용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괄호와 역수 또는 부호와 같이 이동하는데 중학생이 되면 이제 부호를 같이 이동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순식간에 풀게 돼 있어. 이것을 교환법칙, 이걸 위치 바꾸기. 세 번째는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뭐냐면 결합 그러니까 뭘 묶구나. 물론 묶기는 하는데 뭘로 묶냐면 주로 괄호를 이용해서 묶는다 그런 거야. 이게 괄호를 이용해서 묶는 이유가, 괄호를 치는 이유가 뭐지? 괄호를 아까 처음에 했지만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먼저 계산을 해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치는 거야. 그래서 또는 뭐 식을 세울 때도 괄호를 치지만 여기서는 괄호를 치는 이유가 계산 순서를 바꿔서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려고. 그래서 덧셈의 결합법칙은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뜻은 결합법칙은 계산 순서 바꾸기야. 계산 순서를. 그런데 괄호를 이용해서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보면 괄호가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 교환법칙은 자체를 바꾸는 거고, 순서 자체를 바꾸는 거고, 여기는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덧셈의 결합법칙을 보면 우선 이 가로가 없더라도 여기 가로가 원래 가로 없으면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잖아.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가로가 없어도 돼. 근데 가로를 여기다 쳐놓으면 뒤에부터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9 더하기 3 하면 12, 12에다 7을 더하면 19 이렇게 계산하는데 3 더하기 7을 하면 10, 10 더하기 9 하면 요 뒤가 훨씬 좀 편하잖아. 왜냐하면 10진법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10이 되는 부분이 먼저, 10이나 100이 되는 부분이 먼저 생기면 다음에 계산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뒤에부터 먼저 하는 것. 즉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건데 여기다 표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괄호가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가 없더라도 이것 결합법칙이야. 근데 괄호가 생겨도 결합법칙이야. 그러니까 원 뜻이 중학교 가면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와. 이렇게 탁 쳐놓고 괄호가 움직이지 않고 괄호 하나 없는데 뒤에 괄호를 쳐놨어. 그 뜻이 계산 순서가 뒤에서부터 하라는 거니까 계산 순서가 바꾸기여서 결합법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면 애들이 원래의 뜻을 모르면 틀려버린다고. 아주 굉장히 쉽잖아 이게. 근데 보고 원 뜻을 알아야 돼. 만약에 괄호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괄호 없는데 생겨버리면 뒤에 가면 결합법칙이나 결합법칙이 헷갈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야 중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곱셈의 결합법칙도 만약 2, 7에 14. 14 곱하기 5 하면 좀 머리가 좀 약간 아프지? 약간 아프잖아. 근데 2 곱하기 5 하면 10. 10 곱하기 7 하면 훨씬 빠르지.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가로가 없어도 돼. 놔둔데 뒤에다 가로만 떡 쳐도 이건 결합법칙이야. 계산 순서 바꾸기니까. 그래서 원래의 뜻 잘 알아라고. 그래야지 애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막 외우고 있어요. 가로가 움직이는 거구나. 근데 갑자기 가로가 없다 툭 나타나니까 당황해 틀려버린다고. 원래의 뜻인 계산 순서 바꾸기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애들이 곧 중학생이 되니까 잘 알아둬야 한다고. 시험에 나오면 애들 엄청나게 많이 틀려 이거. 그 다음에
계산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까 처음에 할 때가 좀 해놨잖아. 십진법의 원리와 덧셈,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금방 배운 것처럼 이용을 하면 계산이 아주 쉽게 되는데, 우선 덧셈에서 보면 합이 10, 100,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십진법이면서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 우리가. 위치적 십진 기술법이라고 그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면 아주 쉬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진법의 원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계산이 아주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10이라든가 100이 되는 부분들이 먼저 계산하는 게 우선이다. 거기에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더하기로 돼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더하려면 아까 했잖아. 이렇게 더하려면 벌써 머리 아프잖아, 이거. 딱 보면, 이거 뭐지? 밑에 쓰고 있잖아. 밑에 써서 계산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9 더하기 21 더하기 135 더하기 65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00이어서 그래서 24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탁 머릿속에 한 다음에 바로 한 방에 탁 하라고 그랬지. 그래야지 훨씬 정확해요, 이게. 앞에 계산은 틀려버리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이 정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 하나만 착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꿨잖아. 바꾼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결합법칙이야. 어? 여기도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교환법칙, 여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결합법칙. 이렇게 두 개가 좀 짬뽕 되면서 여기 십진법이 되기 좋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 세 개가 어우러져 있는 거지. 그것을 자유조절을 해야지 쉬워진다고. 너희들은 아마 요즘 잘 쓰고 있지, 계산할 때 아주 잘 써먹고 있지.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는 거야. 다른 애들보다 훨씬 계산이 빨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단지 마이너스가 있잖아. 원래는 마이너스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 부호 자체를 움직이는 거지.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119 빼기 19 더하기 34 더하기 66 이렇게 하면 계산이 쉬워진 거야. 그럼 100 플러스 100이니까 200.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선 교환법칙 성립됐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것은 결합법칙이야. 그리고 거기 내부에는 십진법의 원리를 적용해서 세 개가 그대로 한 방에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또다시 그래서 그런구나. 그러니까 다시 반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응? 선생님 글씨가 이상해가지고. 그랬어? 24가지 보이는. 24가지처럼 보였어? 내가 또 글씨를 잘 못 쓰잖아. 너희들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2번은 곱셈에서 곱셈에서 순서대로 하는데 교환법칙이 여기서는 곱셈이니까 2하고 5가 곱해지니까 2하고 5가 어떻게 만나느냐를 잘 봐야 되잖아. 그래서 2와 5의 곱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10은 2 곱하기 5가 되고 10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두 개 있으면 동그라미의 개수에 따라서 2하고 5가 만나면 곱셈에서는 아주 즐겁지. 즐거우니까 이것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모든 계산의 소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다 소인수분해 하잖아.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은 별게 아닌데 복잡한 거. 왜냐면 앞으로 갈수록 계속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걸 적용하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정확도에 대해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사용하면 예전의 계산보다 훨씬 빠르지. 애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다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그러려면 또 머리가 또 빨라져요. 그리고 정확하고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선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 안 하는 거잖아. 뭐 십진법이니까 이렇게 즉 2 곱하기 5 한 다음에 곱하기 7 곱하기 6 하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교환법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6, 7에 82 한 다음에 빵 이렇게.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계산을 안 쓴다고. 안 쓰고 머릿속 탁탁.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우선 여기 계산해 놓으면 머리가 아프요. 그래서 이것을 5가 이게 2개 있고 2가 2개니까 이렇게 넘어오잖아.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그럼 14 나누기 2가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곱하기 25 곱하기 14를 해서 이게 7이고 여기가 뭐이고? 4예요. 4인데 왜 14가 나와? 그러면 여기가 7 곱하기 100 이게 순식간에 해서 70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한 방에 그냥 끝내기. 너희들이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안 하는 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 올 때 너희들 왔을 때 이거 보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왜냐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쭉 계산을 이렇게 원칙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원칙만 고집하고 그게 또 원칙이지만 더 빨리 푸는 또 다른 원칙이 있는 거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십진법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엄청난 거기에다 이제 소인수분해의 능력까지 갖추면 정말 엄청난 빨리기 완전 영재되는 거지. 지금이야 너희들이야 뭐 다 이런 것쯤이야 뭐 쉽게 하는데 다른 애들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신기해. 처음에 오자마자 이거 보면 와 저게 저기 있었구나 이래. 많이 놀래잖아.